1980, 90년대에 패션계를 강타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슈퍼모델인데요. 디자이너의 하이패션과 커머셜 패션계 모두를 성공적으로 섭렵한 모델만이 슈퍼모델 칭호로 불렸죠. 클라우디아 쉬퍼, 신디 크로포드, 린다 에반젤리스타 등 백인 일색인 슈퍼모델들 중 유일한 흑인 여성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신체 비율로 런웨이에 등장하는 순간 모든 시선을 빼앗는 그녀는 바로 나오미 캠벨입니다. 윤기나는 검은 피부와 나오미 캠벨만의 포스는 굉장히 특별했지만 한편으로는 피부색으로 인해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여러 유명 잡지의 표지 모델을 흑인 여성 최초로 이뤄냈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사귀었던 유일한 흑인 여성이며 당시 그녀는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죠. 하지만 가정부에게 휴대폰을 던지고 공항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나오미의 건달배적 기질은 많은 팬들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지금의 흑인 모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최초의 그 길을 개척한 나오미 캠벨의 전성기부터 최신 근황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0년 5월 22일 영국 런던에서 태어난 나오미 캠벨. 그녀의 어머니는 자메이카 태생으로 유럽 각지를 순회하는 무용수였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18살이었던 나오미의 어머니와 생후 2개월이었던 나오미 캠벨을 남기고 떠났다고 하는데요. 그녀의 아버지는 중국인 혼혈 자메이카인이었고 나오미 캠벨의 친할머니가 자메이카로 이주한 중국인이었다고 하죠. 하지만 나오미 캠벨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생애에 단 한 번도 친부를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용수 일로 바빴던 어머니를 대신해 그녀는 어린 시절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죠. 끼로 똘똘 뭉친 나오미 캠벨의 첫 데뷔는 모델로서가 아닌데요. 그녀의 나이 8세인 1978년에 레게의 거장 밥 말리의 뮤직비디오로 데뷔를 합니다. 나오미 캠벨은 여러 명의 아이들 중 하나로 뮤직비디오 속에서 밥 말리가 이불을 덮어주죠. 이렇듯 딸의 재능을 알아본 어머니는 런던에 있는 무용학교와 이탈리아에 있는 예술학교 등에서 발레와 연기 등의 교육을 받게 합니다. 이탈리아 콘티 예술학교를 다닐 적인 16세의 어느 날 나오미 캠벨은 방과 후 교복을 입은 채 친구와 쇼핑을 갑니다. 갑자기 한 여성이 다가와 그녀에게 모델 일을 해볼 생각이 없냐며 자신의 명함을 건네줬는데요. 몇 주 뒤 나오미 캠벨은 에이전트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바로 흑백의 프로필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바로 계약을 합니다. 이듬해 나오미 캠벨은 엘르 영국판 표지 촬영을 위해 미국으로 향합니다. 일을 마치고 런던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를 만나기 위해 4~5명의 미국 모델 에이전시가 직접 그녀를 찾아왔죠. 그동안 백인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패션계를 나오미 캠벨은 데뷔와 동시에 장악합니다. 그녀에겐 흑인 최초의 타이틀이 많습니다. 영국판 보그, 프랑스판, 러시아판 보그, 미국 잡지 타임의 최초 흑인 표지 모델, 프라다 패션쇼의 오프닝을 장식한 최초의 흑인 모델, 당대 최고의 모델들만 기용하는 빅토리아 시크릿 패션쇼에 7번을 서는 등 90년대에 톱 슈퍼모델 6인을 일컫는 빅6 중 한 명으로 대단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패션계의 사랑을 한몸에 받은 나오미 캠벨은 500개 이상의 잡지 표지에 등장했으며 베르사체, 랄프 로렌, 샤넬, 입생 로랑 등의 세계 최고 패션 브랜드의 런웨이 및 광고 캠페인에서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대필자를 고용해 소설책을 발간하고 음반 앨범을 발매하기도 해 비평가들의 조롱을 받기도 했지만 일본에서는 상업적으로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2012년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서 케이트 모스, 릴리 콜 등 영국 대표 모델들과 함께 금빛 드레스를 입고 무대를 걸으며 레전드 모델다운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당시 8, 90년대에 백인 일색인 패션계에서 흑인 나오미 캠벨이 모델로서 활동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는데요. 미국이나 영국에 비해 특히 흑인 모델들에게 보수적이었던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의 패션계를 뚫을 수 있었던 것은 주변인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1988년에 프랑스 디자이너 입생 로랑은 흑인을 표지 모델로 쓰는 것을 거부하는 잡지에는 앞으로 광고를 실지 않겠다고 선언해 그녀는 프랑스 보그의 흑인 최초 표지 모델이 되었고 80년대 후반 최고의 모델로 칭송받는 모델이자 친구였던 크리스티 털링턴, 린다 에반젤리스타는 돌체앤 가바나에게 나오미 캠벨을 기용하지 않으면 자신들도 쓸 수 없다고 말하며 인종차별 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당대 가장 유명한 흑인 모델임에도 99년까지 화장품 회사와 계약을 맺지 못했고 다른 백인 동료 모델들과 현저히 차이나게 일을 할당받았죠.
나오미 캠벨은 큰 인기만큼이나 당대 유명인들과 많은 연문을 뿌렸는데요. U2의 베이시스트 아담 클레이튼은 한 인터뷰에서 세상에서 가장 원하지만 갖지 못한 것이 있느냐는 질문에 나오미 캠벨과의 데이트라고 대답했죠. 얼마 뒤 둘은 실제로 사귀었고 1993년에 약혼까지 했지만 헤어졌습니다. 1995년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데이트를 한 사진이 목격되었고 2013년에 함께 휴가를 보내는 모습이 찍히며 그녀는 디카프리오가 사귄 유일한 흑인 여성이라는 기록을 세웠죠. 그 뒤로 20세 연상인 이탈리아 재벌이자 바람둥이인 플라비오와 4년간 데이트를 했고 약혼까지 했지만 좋은 친구로 남으며 헤어졌고 러시아 억만장자 블라디슬라프 도로닌, 로버트 드니로, 스캡타, 어셔 등과 교제했지만 결혼은 하지 않은 채 미혼으로 남았죠. 2001년 2월 런던의 한 마약 중독 치료센터에서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캠벨의 사진을 게재한 영국의 일간지 더 미러. 나오미 캠벨은 미러에 사생활 침해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고 몇 차례 재판 끝에 런던 고등법원은 미러가 그녀에게 3,500파운드를 피해 보상하도록 판결했습니다. 2023년 방영된 한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미 캠벨은 절친한 친구였던 디자이너 지아니 베르사체가 97년도에 의문의 남성에게 총에 맞아 사망하자 심적 고통을 견디다 못해 코카인을 복용했고 그것을 후회한다고 고백했죠. 나오미 캠벨의 몇 차례에 걸친 폭행 전과는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요. 1998년 9월 그녀는 캐나다에서 개인 비서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이동하는 차 안에서 그녀를 바깥으로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후 개인 비서에게 합의금을 지불해 조용히 마무리되었죠. 2007년 1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청바지를 찾지 못하자 화가 난 나오미 캠벨은 가정부에게 휴대폰을 던졌고 가정부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 결과 가정부의 치료비 부담, 뉴욕시 위생국 건물 청소 봉사, 분노 조절 프로그램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사회봉사 명령을 이수하러 온 나오미 캠벨은 며칠간 디자이너 옷과 명품 가방으로 화려한 패션을 뽐내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고 5일간의 청소 봉사를 마친 후 30만 달러짜리 돌체인 가바나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롤스로이스를 타고 엘튼 존의 생일 파티로 향해 마지막까지 악동다운 모습이었죠. 이 밖에도 2008년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가방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영국 경찰관을 폭행해 4,500달러의 벌금과 200시간의 봉사 명령을 선고받았고 2010년 뉴욕에서 운전기사를 주먹과 하이힐로 폭행, 2015년 로마에서 파파라치 폭행 등 자신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에게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후에 그녀는 코카인 복용으로 난폭해지고 다혈질이 되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직원들을 향한 수차례 폭행을 코카인 때문이었다고 둘러대는 모습은 무대 위에서와는 달리 비겁해 보였죠. 2009년 코리아 패션월드 무대에서 디자이너 고 앙드레 김의 드레스를 입고 패션쇼를 했습니다. 총 5회 무대에 서는 대가로 18만 달러의 개런티를 받았고 탑 모델다운 워킹을 선보여 감탄을 자아냈죠. 하지만 한국 도착 직후 준비된 호텔 스위트룸이 성에 차지 않는다고 강력 항의했고 대기실에 최고급 샴페인과 특정 브랜드의 생수, 종이컵이 아닌 크리스탈 컵 등을 요구했죠. 2022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디올 남성 컬렉션 패션쇼에서 한국 아이돌 차은우와 사진을 찍은 나오미 캠벨. 그녀 역시 차은우의 미모에 반한 것인지 차은우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 누리꾼들의 놀라움을 안겼죠. 2005년 나오미 캠벨은 자선단체를 설립합니다. 2010년 IT 지진, 2011년 일본 지진 등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마련 패션쇼를 했고 많은 금액을 모금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그녀의 자선단체가 전체 기부 모금액의 8.5%만을 기부했고 일부 금액은 나오미 캠벨의 5성급 호텔 숙박비, 스파, 담배 구입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죠. 이로 인해 영국 자선사업감독위원회는 그녀에게 5년간 자선단체 운영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2021년 5월 딸의 출생 사실을 인스타그램에 게재한 나오미 캠벨. 2년 뒤 2023년 6월 그녀는 다시 한번 둘째인 아들의 탄생을 알렸는데요. 그녀는 딸과 아들을 모두 대리모를 통해 분만했다고 말했고 아이들의 친부에 대해서는 함구했죠. 하지만 뒤이어 공개한 자녀들의 얼굴을 보고 아이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백인임을 짐작해 했고 흑인 인권 보장과 인종차별을 위해 투쟁했던 나오미 캠벨이 선택한 정자가 백인의 것임에 일부 사람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타고난 아름다움과 모델로서의 재능, 그리고 지금의 흑인 모델들이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처음 닦았던 피나는 노력과 업적만큼은 누구도 의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른 나이에 성공을 맛본 것이 오히려 독이 되었을까요? 모델로서의 능력 외에 폭력과 횡령, 마약 등으로 얼룩진 무대 뒤에서의 그녀의 모습은 너무나도 실망스럽죠. 올해 55세임에도 여전한 자기관리 능력으로 군살 하나 없는 탄탄함을 보여주는 나오미 캠벨. 엄마가 된 그녀가 앞으로 성숙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류 이야기였습니다. Listen in the silence, I